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말 그대로 폭탄 수준입니다. 25%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다 이러면 12,500원, 그중에서 2,500원을 관세로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더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자동차 관세 폭탄 25%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나쁜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에 관해서 그동안 미국과 서로 한미 FTA 무역 협정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인 관세가 갑자기 4월 2일부터는 25%까지 껑충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기존에 관세가 있었던 나라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10% 관세가 있었다면 그 나라도 25%를 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0%에서 25% 올라간 것은 15%포인트밖에 안 올라갔는데 우리는 제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급격히 올라간다. 더더군다나 이 자동차는 우리의 주력 품목이고 한미 FTA 규정에도 위반된, 우리는 이미 양쪽이 다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다가 WTO가 사실상 공중분해가 돼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상황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하느냐, 당하면서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면전으로 무역 전면전,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럼 우리가 보복 카드를 쓸 수 있는데, 현재 일부 국가는 지금 보복 카드를 만지작 하지만 지금 현 순간까지는 어느 누구도 트럼프가 무서워서 미국이 또 재보복할지 모른다 해서 아직까지는 보복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냥 미국 일방에 25% 관세 폭탄 선언했고 그것이 4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하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FTA 때문에 0%인 시점에서 25%는 더 크게 와닿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달부터 상호 관세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상호 관세가 10%로 매겨진다라고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25%에 더해서 10%, 35%가 총 부과된다는 건가요?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매기겠다라는 원칙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WTO 규정이라든지 또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냥 개념적으로 수로가 관세를 매기는 거다, 이런 정도지, 상호 관세는 1단계를 어떻게 매기고 2단계는 플러스 더블로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4월 2일 날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발표해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상호 관세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상호란 말 자체 영어로는 리시프로칼, 대응한다는 뜻인데,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매기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매긴다. 이게 대응 상호 관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만,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율만 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지금 관세를 때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상호 관세하자 이러면 우리가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 때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 발언, 이걸 보면요, 상호할 때 그 상호가 관세율을 상호하겠다는 그것은 기본이고, 그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를 그 상호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했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오늘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는 착취하는 나라다. 미국을 착취하는 나라다. 심지어 우방이 적보다도 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흑자 규모 전 세계에서 8위입니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반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자동차 25% 폭탄을 맞는데 미국이 한국의 무역 흑자를 빌미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때는 자동차 25% 플러스 10%를 할지 뭐 또는 그 30%를 할지 그게 대해서는 그야말로 미국의 마음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상호 관세는 나라별로 완전히 사정도 다르고 관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15개 나라 15개 나라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이 15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로서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15개 나라 영어식 표현은 15입니다. 30. 더러운. 네. 예, 더러운. 근데 더럽다는 게 몸에 뭐가 묻어 있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미국 영어에서 말하는 30. 더럽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아주 반칙을 쓴다. 그러니까 이 비신사적이다. 그런 나라 15개의 지목이 되면 여기는 관세 폭탄을 엄청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왔을 때 상호 관세의 적정 관세율은 20에서 25%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그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현재 전혀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몇 퍼센트 때릴 것이다.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공포가 더 커지거든요. 아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관세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전 세계 금융시장도 초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상황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 사실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직접 갖고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 현대차에 관세 안 매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도 예.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해놓고 다만 또 if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컴퓨터 CG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 저 장면 백악관에요. 트럼프 대통령 방이 오발룸인데 바로 앞에 있는 루스벨트 룸입니다. 저 역사적인 결정이 많이 이루어진 방인데 저기서 정의선 우리 현대차 회장께서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관세 때리는 이유가 외국 기업들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딱 맞춰서 정말 가장 모범생처럼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 이제 현대자동차는 관세 한 푼도 안 매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미국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조항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31조 투자해가지고 빨리 공장 만들어.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관세 안 매길게. 그런데요, 아무리 빨라도 공장 하나 짓는데 4, 5년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들어가면 4년 후에는 트럼프가 그때 과연 대통령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앞장서서 트럼프 정책에 가장 호의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미국에 31조나 투자한다 이랬으면 한국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해주겠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좀 낮춰주겠다든지 한 1년 정도 두고 봐주겠다 이게 일체 없었습니다. 일본도 미일 동맹이다 해서 우리 일본 도요타 자동차 이거 왜 전혀 봐주는 게 없네 이런데 사실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통상 정책,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동맹이냐 아니냐 이것은 나노 비즈니스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미국의 흑자를 누가 많이 보느냐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정 무역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가장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7위, 8위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30, 15, 15개 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근래에 있었던 통상 쇼크 중에서 가장 큰 쇼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예. 상호 관세에 앞서서 이 자동차 폭탄은요. 그전에 알루미늄도 때리고 철광도 때리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닌데 자동차는 지금 우리의 GDP 또 수출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이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미국 수출이 가장 예, 많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자동차가 1등이 바로 인근의 멕시코인데 그것은 미국 회사들의 자회사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순수 외국산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관세 압박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전 세계 각국의 고심이 깊어지는데 캐나다는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도 다시 방미길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캐나다는 약 한 2주 전에 이미 보복 카드를 한번 썼습니다. 예.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히 쇼킹한 방법이었죠.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동북부 지방의 미국 산업벨트가 오대호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 전기는 그 북쪽에 있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온타리오 주지사의 직권으로 전기를 일단 끊지는 않았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들, 전기 소비자들 우리 관세만큼 더 매길게. 그리고 계속하면 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캐나다에 25% 때리는 것을 50%로 높일게. 이래가지고 밤새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다행히 서로가 확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캐나다의 카니 대통령, 카니 예. 총리가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토허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고 어느 정도 주택,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토호제 효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교수님 시각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영원히 장기간 어떤 정책 의도하는 방향으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6.17 대책으로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발동을 한 건데요. 그 후로부터 5년간이나 있었는데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 못 잡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이 1월 달에 해제했다가 다시 더 강하게 지금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초에 급격히 올라갔던 그 부동산의 거품,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재발동으로 일단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셋값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풍선 효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닌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옆은 묶였는데 바로 개천 하나 건너니까 우리는 안 묶겠다. 그러면 거기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다시 재발동, 더 강력하게 발동함으로써 당초 1월 달에 예고 없이 해제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혼선은 어느 정도 막았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계속 묶어놓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면 공급 물량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좀 더 큰 틀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지방을 중심으로는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채무 상환 능력이 위태로운 고위험 가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전국적으로 보면요. 결 과열이 아닙니다. 아니 과열을 문제를 떠나서 정상적인 안정세도 아니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 이게 쌓이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무너지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폭발 사태는 매우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과는 관련 없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좀 잘못 다룸으로써 생긴 현상이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지금 잘 지적해 준 대로 양극화가 문제인데요.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좀 특단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특히요.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가지고 한 채에 몰빵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지역 격차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예.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막기 위한 세금 제도 또 관련 주택 인허가 제도의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현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